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라디오 뉴스K의 문희정입니다. 청와대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한 지 8일째, 청와대에 가서 면담 신청을 한 지가 3일째 됐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응답 시한까지 정해야 할 정도로 침묵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불통이 전국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의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한편 안철수 공동대표는 북한 무인 항공기가 우리 영토를 침공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안보 무능 정권이라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더해 안보 문제까지 논의해야 할 의제가 더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행복의 근본이라 할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그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3월 24일과 30일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10월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항공기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서 드러난 것만 3차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어쩌면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중심부는 항공기가 허가 없이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설정된 2단계 방공지역입니다. 우리 국민도 청와대 인근 등산로에서 청와대 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인 항공기는 대한민국 군 방공망을 거침없이 뚫고 청와대 상공까지 침범했습니다. 삼척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군이 아닌 민간인의 신고로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보 태세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철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한 회동 제안에 대해 적절치 않은 요구, 협박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대통령은 선거에 관한 한 엄정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언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만큼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사과는 더더욱 적절치 않은 요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 대표를 향해 선거의 룰을 두고 대통령에게 시한을 정해놓고 협박 정치를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제1야당이 지향하는 새정치인 것인지 안타깝다며 비난했습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조차 무시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정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지난 1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기소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정치 쇼를 한 것은 당내 신경민 최고위원과 소장파들의 무공천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안 대표의 불순한 의도가 세미년 내에 4분 5열된 갈등 해결을 청와대에서 찾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만일 기초공천제 유지로 회군하기 위한 명분 찾기 행태라면 좌충우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밝히는 것이 그나마 도리일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이 제1야당 대표 완장을 차더니 과거 민주당보다 더한 구태정치 행태를 하는 것에 실망과 안쓰러움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의대회는 공천 폐지 입법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릴레이 농성 중인 20여 명의 의원들을 비롯해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 위원장들과 기초선거 출마자 대표들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정치사회학자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혜구 교수는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선거가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로 끝났을 때 안철수 대표가 져야 되는 책임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대표의 결단으로 철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구 교수는 특히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와 관련해서도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새정치는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고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를 축소시키는 게 새정치라는 식으로 안철수 대표가 해석을 한다며 정치가 잘못되면 잘못된 정치를 좋은 정치로 고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정치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줄인다든지 무공천을 한다든지 정치를 자꾸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새정치의 방향이 틀린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를 이제 책임지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가 끝나서 패배로 끝났을 때 그 책임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선거가 이제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패배로 끝났을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져야 되는 책임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대표의 결단으로 철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흔들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근본 이유에는요. 교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실론보다는 명분론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명분론이 훼손됐을 때 가져오는 상처는 단순히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지는 책임론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너무 단순 비교하시는 거 아닌지요? 근데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선거와 관련된 것은 단순히 안철수 대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그 선거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고 또 모든 국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론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선거에서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일테면 공천 폐지 철회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걸 뒤집었을 경우에 말 바꾸기 프레임에 결국 이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요. 현실 정치에서도 과연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말을 바꾼 것은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먼저 말을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 안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 공약을 안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먼저 바꾼 게 박근혜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무공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거에 공정한 룰이 안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천을 하고 한쪽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그런 룰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제가 정치학자인데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서로 다른 룰로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이걸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우성 인터뷰로 JTBC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방심위의 재판 중인 사건을 함부로 다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공정 보도가 문제가 됐었다면서 방심위는 단지 당일 보도가 아니라 그 전후에 관련 보도를 공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제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박만 위원장이 증거 조작이 아니라 간첩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강요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도 들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박만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강요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만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당 쪽 인사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을 함부로 다뤘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국내 대다수 언론들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주장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픈 기억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 소환 때 언론이 어떤 보도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만으로도. 예. 그리고요, 이게 아주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MBC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있잖아요. 그 판결, 지난번에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MBC 뉴스데스크가 심지어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방심위가 문제없다, 이 보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MBC는 이 재판의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사자가 그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문제없다고 해놓고 유독 이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해서만 이게 문제 있다. 그것도 아주 가장 중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이하에선 가장 중징계인데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거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까요?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2.1도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문희정이었습니다.